실내 화재에서의 화재의 최성기에 돌입하기 전에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동시에 연소되면서 급격한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현상, 플래시 오버 현상. 실내 화재에서 화재의 최성기에 돌입하기 전에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동시에 연소되면서 급격한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현상, 플래시 오버. 플래시 오버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옥내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여 열 및 가연성 기체가 축적되었다가 일시에 연소하여 화염이 크게 발생하는 상태. 플래시 오버는 옥내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여 열 및 가연성 기체가 축적되었다가 일시에 연소하여 화염이 크게 발생하는 상태. 플래시 오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산소의 농도와 무관하다. 삑. 플래시 오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소의 농도와 무관하다. 산소의 농도와는 연관성이 크죠. 건축물 화재에서 플래시 오버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 성장기에서 최성장기로 넘어가는 시기. 플래시 오버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시기. 플래시 오버를 옳게 표현한 것은 실내에서 폭발적인 화재의 확대 현상. 플래시 오버 현상은 실내에서 폭발적인 화재의 확대 현상이다. 플래시 오버 현상을 요약을 하면 폭발적인 착화 현상, 폭발적인 화재 확대 현상, 건물 화재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일시에 인화하여 화염에 충만한 단계, 실내의 가연물 연소로 생성된 가연성 가스가 누적되어 폭발적으로 연소하여 실내 전체가 순간적으로 불길에 쌓이는 현상,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동시에 연소되면서 급격한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현상, 건축물의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현상. 플래시 오버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으로는 산소의 농도, 개구율, 화원의 크기, 내 표면적, 가연물의 양 종류, 내장 재료. 플래시 오버 영향을 미치는 요소 6가지는 산소의 농도, 개구율, 화원의 크기, 내면의 표면적, 가연물의 양 종류, 내장 재료 등이 있습니다. 발생 시간은 화재 발생 후 5분에서 6분경. 발생 시간은 화재 발생 후 5분에서 6분경. 발생 시점은 성장기에서 최성기. 실내 온도는 약 800도에서 900도. 실내 온도는 약 800도에서 900도이고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연소의 3요소, 산소, 발화원, 가연물. 연소의 3요소는 산소, 발화원, 가연물. 건축물의 화재가 발생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일정 공간 안에 열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고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현상, 플래시 오버 현상. 일정 공간 안에 열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고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현상은 플래시 오버 현상.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플래시 오버, 백 드래프트.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플래시 오버, 백 드래프트. 플래시 오버는 화재로 인하여 실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화재가 순간적으로 실내 전체에 확산되어 연소되는 현상, 백 드래프트. 통기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연소가 계속되어 산소가 심히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 개구부를 통하여 산소가 공급되면 실내의 가연성 혼합기가 공급되는 산소의 방향과 반대로 흐르며 급격히 연소하는 현상, 백 드래프트. 통기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연소가 계속되어 산소가 심히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 계급부를 통하여 산소가 공급되면 실내의 가연성 혼합기가 공급되는 산소의 방향과 반대로 흐르며 급격히 연소하는 현상. 실내의 가연성 혼합기가 공급되는 산소의 방향과 반대로 흐르며 급격히 연소하는 현상. 백드래프트. 내화 구조의 기준 중 벽의 경우 벽돌조에서 두께가 최소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19cm. 벽돌조의 두께는 약 19cm. 건축물의 내화 구조 바닥이 철근 콘크리트 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의 경우 두께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10cm. 기둥은 5cm, 보는 5cm. 건축물의 내화 구조 바닥이 철근 콘크리트 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조인 경우 두께는 10cm. 내화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조 벽으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내화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조의 벽으로서 두께가 10cm 이상. 방화 구조는 바르거나 붙이고, 내화 구조는 콘크리트 자체이거나 덮는 것을 말합니다. 방화 구조는 바르거나 붙이는 것, 즉 덧대는 걸 말하고요. 내화 구조는 콘크리트 자체이거나 덮는 것을 말합니다. 내화 구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의 벽 바닥 두께가 10, 철골을 콘크리트로 기둥 덮는 두께는 5, 볼을 콘크리트 덮는 두께는 5cm입니다. 내화 구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의 바닥 또는 벽 두께가 10cm 이상일 것, 철골을 콘크리트로 기둥 덮는 두께는 5cm 이상일 걸, 볼을 콘크리트로 덮는 두께는 5cm 이상일 것. 방화 구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 그 두께의 합계가 1.5cm 이상일 걸. 삑 2.5cm입니다. 방화 구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이는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1.5cm 이상인 것. 삑 2.5cm입니다. 방화 구조를 요약을 해보면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 두께는 5,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는 두께 2.5, 석고판 위에 회반죽 바르는 두께는 2.5, 시멘트 모르타르 위 타일을 붙이기는 2.5cm 이상입니다. 방화 구조는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 두께는 5cm 이상이고,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회반죽을 바르거나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2.5cm 이상으로 합니다.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 구획과 관계없는 것은 일반 승강기의 승강장 구획.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 구획과 관계없는 것은 승강기의 승강장 구획. 건축물의 피난 동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난 동선은 복도, 계단을 제외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피난 전용의 통행 구조를 말한다. 삑 피난 동선은 복도, 통로, 계단 등과 같은 통행 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단순한 형태, 가급적 상호 반대 방향으로 다수의 출구와 연결되는 것이 좋고요. 수평 동선과 수직 동선으로 구분된다. 건축물의 피난 동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엘리베이터가 나오거나 어떤 승강장 구획은 아닌 거고요. 복도, 통로,
계단 등과 같은 통행 구조이며 이 구조는 단순한 형태, 상호 반대 방향으로 다수의 출구와 연계되어야 되며 수평 동선과 수직 동선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건물 내 피난 동선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직 동선은 금하고 수평 동선만 고려한다. 이게 아니죠. 피난 동선은 수평 동선과 수직 동선으로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피난층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합니다. 방화벽의 구조의 기준으로 보면 방화벽의 양쪽 끝은 지붕면으로부터 0.2 이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0.5m 이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연면적이 1000m²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위의 문제와 똑같이 나왔네요. 방화벽은 양쪽 끝과 위쪽 끝 건축물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1m 이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0.5m 이상 튀어나와야 되겠죠. 방화벽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얼마인가? 2.5m. 방화벽의 출입문 너비는 2.5m 이하로 만들어야 됩니다. 방화벽의 구조의 기준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가 아닌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이며 연면적 1000m² 미만의 구획단지, 외벽 및 지붕면에서 0.5m 돌출, 출입문 각각 2.5m 이하로 해야 되며 갑종 방화문 설치할 것. 방화벽의 구조는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가 아닌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m² 미만의 구획단지입니다. 구획단지. 외벽면, 지붕면에서 0.5m 돌출되어야 되며 출입문은 2.5m 이하로 해야 하고 갑종 방화문 설치를 해야 됩니다.